안녕하세요. 국고처 3부입니다. 새해 들어 우리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주 연초 강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수는 퐁당퐁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요. 그래도 주간 단위로는 3주째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에는 드디어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만 행정명령 100여 개를 발동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해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고민, 와우넷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한가로웠다, 평화롭게 보냈다. 예, 하지만 할 건 다 했고요.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예, 던져준 낚싯대 고기가 많이 물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까요? 네. 어떤 고기를 많이 낚으셨는지 조금 뒤에 이야기해 주실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한 주간 상승하는 종목들의 수는 많았지만요. 기술주들, 특히 빅세븐이 뭐 아니면 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상승하거나 아니면 모두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격렬한 한 주였는데요. 미국 시장도 다음 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있는 듯하고 그래도 국채금리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뭔가 방향성이 확실하진 않았던 한 주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시장?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는 지난주보다는 좀 나은 분위기였죠. 지난주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되는 분위기였고 이번 주는 조금씩 저점을 올려갔다. 뭐 그 이유는 뭘까요? 지난주 우리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고용이 쇼크였죠. 미국채 10년물이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로 가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경계감이 있던 시장이었는데 이번 한 주 들어서는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아마 우리 권미정 앵커도 한 주 동안에 뭐 이런 스케줄이나 이런 거 늘 챙기잖아요. 이번 주 중요했던 거 물가 지표, 그죠? PPI로 시작을 해서 뭐 PPI, CPI 모두 다 특히 CPI는 뭐 헤드라인 코어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뭐 이런 흐름이었고 그러면서 미국채 10년물이 또 크게 좀 내려왔습니다. 4.6선까지 좀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예, 올해. 미국이 이제 금리를 한 3차례 정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그 윌러 대표적인 이제 매파였던 윌러 이사도 올해 이 정도 수준이면 한 3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또 굴스비 총재도 또 우호적인 발언도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트럼프 2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간밤 미증시가 막 이런 부분도 좀 반영했을 것 같아요. 뭐 감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규제 완화라든지 어떤 정책 기대감을 계속해서 조금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번 미증시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 좀 좋았고 특히 뭐 대형주들, 빅테크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그런 분위기였고 한 주 동안에 전체적으로 미증시는 이번 주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 올려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지수 차트를 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까지는 이게 지난주 흐름이거든요. 지난주까지는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되던 분위기였고 저점도 이탈해서 상당히 좀 위태위태했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연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 놓는 이런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43,000 중반 정도 지수대를 좀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미증시가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속도 조절을 좀 할 가능성, 옆으로 좀 숨고르기를 보일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는 이런 분위기였고 뭐 상당 부분 기술주들 중심으로 차익 물량도 좀 있었고 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는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보통 올라갈 때는 빨간색 양봉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올라갈 때 보니까 음봉으로도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 출발했는데 밀렸다는 거죠. 다음 날 또 상승 출발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지진 않고 흐름을 타고는 있지만 경계감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스닥도 여기 전고점이 2200선입니다. 이게 2200포인트를 넘어서는 왜냐하면 이제 거의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다음 주 트럼프 2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선제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물론 뭐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은 하고는 있겠지만 트럼프 실제로 이제 2기가 시작이 되고 이후에도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달러가 뭐 크게 강세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금리도 조금 좀 내려올 가능성도 이것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주식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저희가 지난 10월 달 대략 한 220, 230, 250달러 이때 6개월 정도 장기 투자 의견을 드렸는데 2배 올랐습니다. 500달러 갔다가 지금은 426달러.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죠. 400달러 아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 선이 대략 한 이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는 언제까지 보유해야 돼? 뭐 계속해서 좀 보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종목이다. 다만 그동안에는 계속 들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올라가면 뭐 이격이 좀 벌어지고 그러면 좀 절반 비중 정도는 뭐 완급 조절하면서 줄이고 다시 또 빠지면 늘리고 하면서 길게 올해 길게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500달러 이상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사실 새해 들어서 미국 주식들도 그렇지만 또 한국 주식들 중에서 제가 지금 이제 국고쳐도 새해 세 번째 시간인데 계속해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강하게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엔비디아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137달러인데 137달러 수준에서 가격 메리트 있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137달러, 140달러, 150달러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거는 좀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바라보는 주식이죠. 바라보는 주식. 제가 이 주식을 우리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0달러,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는 10달러가 되겠죠. 2022년도였습니다. 그때 10월이었고요. 장기 투자, 그래서 10배 이상 올랐고 지금은 이 정도 와 있는데 엔비디아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 종목이 깨지면 여타 반도체도 더 깨진다는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서 뒤이어서 움직일 후속주들 좀 많이 보셔야 된다. 최근에 브로드컴도 이 시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TSMC나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뒤이어서 후속주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미정의 생각할 때는. 저도 사실 브로드컴, 글로벌 IB들이 워낙 공통적으로 좋다 하는 게 브로드컴이라 해서 저는 사실 브로드컴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브로드컴도 뭐 앞으로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오늘 또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나는 좀 말씀을 드려보면 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상당히 저점인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티커는 MU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2년도 여기가 10월 정도 되고요. 여기가 12월 정도 됩니다. 반도체주들 전반에서 바닥을 만드는 게 2022년도인데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뭐 이 축충주 말씀드린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때 바닥이었어요. 50달러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50달러 정도 갔다가 지금 좀 내려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90달러, 100달러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가장 못 오른 종목군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거나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드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 팹리스 쪽에서 똑같이 저희가 과거에 뭐 엔비디아 바닥도 말씀을 드리고 뭐 굉장히 좋았는데 자 이건 암홀딩스입니다. 암홀딩스. 팹리스 업체 암홀딩스. 제 얼굴을 좀 내려주시면 우리가 2023년 이게 이때 신규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70달러 갔다가 70달러에서 막 깨진 거예요. 어디가 깨졌냐면 막 50달러 아래 깨졌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0달러 아래에서 암홀딩스를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때가 얼마였어요? 5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올라갔습니까? 150달러, 160달러, 110달러 왔는데 지금은 거의 뭐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 한 1년 정도 횡보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한번 좀 잡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암홀딩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주식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또 저희 오늘 드라이빙 토크 있으니까 거기서 좀 나눠서 말씀드려보죠. 네. 네, 미국 시장 이야기해봤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힌트 계좌라고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와우넷 전문가들이 매년 1억을 가지고 매년 초에 시작하는 모의 투자 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힌트 계좌 수익률 상황이 조금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2년 연속 1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23년에는 84%, 24년에는 100% 수익을 내면서 1위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 새해 들어서는 좀 괜찮습니까? 올해는 네.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도 한 달이 아직 안 됐으니까 계좌 수익률로.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 수익률이지 않을까. 마이너스는 안 갔을까요? 마이너스는 요즘 한 자리? 시장이 좋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네. 11.7%로 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를 벌써 넘긴 네, 건가요? 11.7%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 정도를 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들어서 목표가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또 뭐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전체적으로 뭐 내가 어떤 종목을 접근해서 수익을 만들고 이거는 한 번의 어떤 게임이지만 어떤 큰 게임을 계속 이어가서 결국엔 계좌 수익률을 그렇게 만들려면 한두 번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 오늘 뭐 얘기해 드리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차분히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또 와우넷 공개 방송이 있어요. 장중 공개 방송. 작년에 또 제가 뭐 대상 수상 기념으로 해서 네. 공개 방송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우넷 진행하니까 그때 제가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번 100% 향해서 또 가보겠습니다. 네, 계좌 세 수익. 자릿수의 수익률을 향해서 또 네. 대상 기념 공개 방송이니까 거기에서 아주 비법을 많이 풀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네.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한국 시장 이번 주 좀 퐁당퐁당하는 지수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다음 주에 또 취임식을 하고 또 뱅크 BOJ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우리 전망하기 전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지난해 연말 국고처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내년 시장 전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리스크 완화되면서 시장은 바닥 탈출을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역대급 위기 상황이 사실 우리한테는 역대급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될 때고 증시에서 이탈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좀 빠졌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빠졌던 자금이 이제 한국 증시 가장 저평가, 전 세계 주요 증시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시장으로 서서히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런 전망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1월장 시작하면서 분위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점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 동안 옆으로 좀 횡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조금씩 더 좀 올려놓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물론 뭐 트럼프 2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뭐 다음 주 가면 뭐 사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지만 그 이후에 BOJ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그게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좀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뭐 올해 국내 증시는 바닥 탈출을 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 좀 보죠. 자,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증시는 여기가 2,900선입니다. 2,900선. 이게 작년 7월입니다. 재미나게도 작년 7월 달에 2,900선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겠지만 종목으로 따져보면 사실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때 다 고점이었죠. 고점 치고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2,400단, 2,400단에서 이제 2,500단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2,523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증시는 당장 코스피는 물론 여기서 2,550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121선이 있어요.
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전부 다 기술적으로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다 저항을 맞고 있는데 저는 이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1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지수보다는 지금 활발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지금 650이죠. 650선 아래에서 바닥 만들고 지금 700선 넘어섰고 121선이 이렇게 위에서 저항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1월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종목 장세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기에 좋고 주식을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다. 올해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략 하나를 꼭 말씀을 드리고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시겠지만 어떤 큰 승부를 하나 가져가려면 장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바닥주에 투자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올 1월에 제가 지금 국고초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거는 반도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반도체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래서 제가 1월 첫 번째 국고초부터 해서 지금 1월 달에는 지금 국고초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 3주째 계속해서 반도체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뭐 다른 쪽도 있지만 이거 다 매매하시면서 하시고 반도체는 좀 길게 왜 발바닥에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최근에 뭐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12월 15일 이후에 최근까지 주식을 얼마 샀을까요, 여러분들? 거의 2조 가까이 샀습니다. 1.9조 정도 샀거든요. 1.9조의 90%를 한 섹터, 거의 90% 가까운 비중을 거의 한 섹터에 쏟았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반도체. 그렇죠. 그만큼 담아내고 있다, 바닥에서.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넌 요즘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 나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올해 제가 큰 성과를 낼 겁니다. 물론 뭐 로봇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매매하실 분들은 하시면 하지만 물론 바닥은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반도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반도체 얘기만 좀 몇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좀 바닥이죠. 하지만 쉽게 탈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고 외국인들 몰려오고 HBM4 관련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벗고 뭔가 기대감이 생기면 삼성전자도 바닥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들, 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회사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2년 동안 몇 번의 전략을 드렸습니다. 2023년 1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닥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얼마 동안? 1년 반 동안.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히 맞췄어요. 24년 작년 7월에 제가 첫 번째 국고채 7월 첫 주부터 해갖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아마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더 사라는 사람은 있었어도 팔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째 한 뭐 2주 연속해서 매도하시라는 얘기 드렸고 그러다가 SK하이닉스도 우리 새해 첫 국고초 이때 변곡점이 왔다. 이제 사야 된다. 이거는 SK하이닉스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HBM부터 해서 우리 그때 한참 디자인하우스 얘기 많이 했는데 물론 뭐 거기엔 자율주행도 엮여 있고 디자인하우스도 굉장히 주가가 1월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오사트, HBM, 뭐 장비 업체들이나 저평가에 거의 대부분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바닥에 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전고점대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넘어설 가능성도 있고 보니까 이번에 엔비디아에도 HBM4 이제 샘플 6월에 좀 일찍 만들고 일찍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10월이면 양산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실 게 그동안 AI에서 피지컬 AI로
그래서 칩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뭐 실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접목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우리 브로드컴도 얘기했지만 ASIC 주문형 반도체 이쪽으로 좀 가겠다. 이거는 HBM이 아니라도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이게 문턱을 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모멘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목들도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짧게 몇 가지 좀 볼게요. 제가 뭐 SK 하이닉스 향에서는 DI, 자 한번 보시죠. DI도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차트 한번 보세요. 주가가 장기간 떨어졌다가 예, 자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이건 DI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향에서 테크윙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테크윙이 삼성전자에 또 공급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테크윙은 HBM 또 그 테스트 그 검사단에서 이렇게 이송하는 프로버를 장비 업체인데 지금 우리 새해 들어서 제가 이때 아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종목들이 보니까 다 음. 작년 상반기 때 강했던 애들이 또 강하네요. 그렇죠. 지금 작년 상반기 때 이거 이오테크닉스인데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쪽이죠. 이오테크닉스도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좀 움직였다가 그리고 쭉 장기간 떨어졌죠. 작년 한 해 동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 1월 우리 첫 거래일부터 해갖고 뭐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말씀대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한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종목군들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분 투자한 종목군들 중에서 예를 들면 YC 지분 11.7% 갖고 있습니다. YC는 HBM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잠깐 한번 차트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 주가가 일전에 작년에 한 5천 원대 하다가 이것이 한 2만 원대까지 좀 올랐다가요. 그건 한 1년, 아니 재작년이죠. 예.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24년, 예, 24년. 자, 이렇게 올랐고 주가가 거의 뭐 오랜 시간 좀 빠져가지고 2만 원대 있던 주가가 최근에 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주목해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아마 121선 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FST, 네, 뭐 식각 공정의 온도 조절하는 뭐 칠러라든지 또 EUV, 펠리클 뭐 이런 쪽인데 FST도 삼성전자가 지분 한 7% 가지고 있어요. 주가 한번 보십시오. 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4만 원 하던 주가가 15,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도체 주식들이 또 관련한 뭐 장비라든지 뭐 소부장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좀 회복되려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예를 들어 하나마이크론, 후공정 장비, 하나마이크론. 또 어제 간밤에 재료가 좀 하나 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분할한다고 인적 분할한다고. 근데 보통 이제 물적 분할하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인적 분할하면 오히려 주주에게 나쁘지 않다. 예, 요거 하나 봐두시고요. 이 종목도 3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15,000원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어떤 흐름을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장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바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반도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 디자인하우스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뭐 텔레칩스, 뭐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삼성의 가온칩스, 뭐 가온칩스는 뭐 삼성이 파운드리 얘기하면서 뭐 빠뜨릴 수 없는 회사고,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텔레칩스. 주가가 3만 원대, 3만 원 중반대 있다가 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요. 이제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새해 들어서 1월 1일 새해 들어서 이제 새해부터 주목하셔야 된다라. 이제 디자인하우스 바닥을 친다. 텔레칩스, 뭐 칩셋 미디어는 이제 자율주행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가장 또 성과 좋은 회사들이에요. 지금 주가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칩셋 미디어 한번 보실래요? 잠깐 차트가 좀 내려앉았네요. 칩셋 미디어 한번 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보시게 되면 자, 칩셋 미디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주에도 좀 많이 올랐죠. 네, 이번 주에 주가가 장중에 24%나 수요일 날 폭등했습니다. 네. 24% 폭등했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디자인하우스,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쪽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계속 진행해요. 이번에 보니까 구글, 그다음 퀄컴, 삼성하고 또 손을 잡는다. 이런 모멘텀도 칩셋 미디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가온 칩스입니다. 이거는 우리 상담도 몇 번 했잖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절한 예. 제가 이거 가온칩스 새해 들어서 이건 반드시 되는 주식이다. 이게 새해 첫 거래일이 이겁니다. 예. 주가가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지금 박스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5만 원 이상 갈 것이고요. TSMC하고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인 뭐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쪽도 지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는 지금도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국고처 끝나고 드라이빙 토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목들을 꼭꼭 집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뵙도록 하고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엔터주 뭐 예를 들어 조선이나 로봇이나 이건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테니까 저 오늘 반도체하고 엔터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은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JYP 엔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지금 반도체를 제가 소위 거품 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엔터주들 바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 이게 언제냐면 작년 10월입니다. 이 JYP입니다, 여러분들. 5만 5천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7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고요. 다시 추가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 그때 바닥 얘기한 거 10월 중순, 11월 초, 그 다음에 8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7만 6천 원인데 8만 원 트라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왜? 거두절미하고 숫자만 보면 엔터주들은 전체적으로 올해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해예요. 작년이 안 좋았고 실적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하이브도 한번 보시죠. 하이브 제가 BTS 얘기를 뭐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10월이고요. 이게 뭐 11월, 12월입니다.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주가는 22만 원 지금 회복을 했고 직전 고점 넘었습니다. 자, 하이브는 아주 깔끔하게 전략을 들였어요. BTS 완전체가 다 6월이죠. 전부 다 제대해서 합세되는 게 이제 합류가 되는 게 그러면 최소한 1분기는 계속해서 하이브가 이 기대감을 갖고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SM이나 자 SM도 볼까요? SM, YG엔터도 다 똑같습니다. SM도 자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오히려 가격 좀 빠져서 오히려 저가 매력이 생기고 있고 직전 고점이 대략 한 뭐 8만 원 후반 정도 되는데 이것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도 올해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군들이니까 빠지면 좀 잡고 그래서 조금 올해 길게 가면서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반도체하고 엔터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제가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